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스 데이죠. 그래서 시황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금과 은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강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특히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엑스텐 주식운용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면은요,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하고 국채금리의 급등세 속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가 0.17% 하락했고 S&P 500이 0.06% 하락, 나스닥은 0.07% 하락하며 약보합권을 보였죠. 반면에 러셀 2000은 0.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자, 그래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의 연준 조사 착수라는 소식이 또 있었죠. 그래서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키워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이슈와 관련해서 대유럽 관세 압박으로 해서 지금 야간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럽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셀 2000이 신고가 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9월이나 10월에 중소형주 많이 오를 때 장세하고 비슷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TSMC의 호실적으로 AI 성장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실적 호조는 미국 금융시장이 이제 탄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2026년 2주 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시장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7.89%가 올랐습니다. 즉 S&P하고 나스닥은 1%대 올랐고 다우가 2%대 올랐지만 한 6%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9월 10월에 봤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형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구나, 중소형주들이 다시 불이 붙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세븐 보셔도요, 기대 이해합니다. 지금 구글하고 아마존 빼놓고는 전부 다 지수 밑으로 내려와서 엔비디아, 테슬라,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같은 경우는 6%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전부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보합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18%나 올랐습니다.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지수가 잘 돼야지 시장이 올라갑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 저점 11월 말 저점이죠. 거기서 28%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피보나치를 그려놓으면은 여기 382 자리가 딱 어디냐, 370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370선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이 28% 급등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리고 바이온 딥스 좀 크게 빠지면은 사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은가,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빅스는 안전 한 지역권에 있고요. 특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그리드의 이제 중간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조금 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리드는 더 온도가 올라갈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드가 이제 70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황이었고요. 요즘 금과 은 가격이 우리나라 시장 오르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금 투자했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금이란 자산은 장기간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산입니다. 수익률의 90%를 단 25%의 시간 투자로 포착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과 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그냥 사서 묻어두면 돈 벌어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금과 은의 가격이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을 때는 더욱이 이런 생각이 더 들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이 회색 영역을 보시면요, 금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금을 보유했으면 연평균 수익이 7.3% 났고요. 그 다음에 은을 또 50년 보유했으면 연평균 수익이 6.0%밖에 안 됩니다. 와, 실제 수익이 이거밖에 진짜로 안 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보면 주식시장 대비 결코 높지 않은 수익을 위해서 평생 마음을 졸이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의 변동성을 견디는 매우 비효율적인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금을 바이어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금이 이거밖에 수익이 안 났어? 하지만 진짜로 분석해 보시면 이거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바로 존버의
위험입니다. 금 보시면은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요. 금이 참 많이 빠졌었습니다. 붉은색 영역을 보시면 금은 최고점 대비해서 71% 빠졌었고요. 은은 무려 92%까지 빠졌었습니다. 92% 빠졌다는 것은 사실 자산이 그냥 날아간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 기간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한 4, 5년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때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없이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데드머니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수십 년을 기다리는 고통, 굳이 이런 거를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식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이제 생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데, 그러나 금이나 은값은요,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 값을 일부러 올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금과 은은 어려운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투자의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닌 단순함에 있습니다. 말씀드릴 전략 시스템은 딱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타임프레임입니다. 일봉, 주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월봉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MACD 지표를 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났을 때 추세의 강도, 추세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RSI 지표를 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단순한 규칙으로 지난 50년 동안 매매 횟수를 단 7번을 해가지고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고 돈을 많이 번 전략이 있습니다. 핵심 투자 철학은 강세일 때 매수하고 약세일 때 매도해서 포지션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월봉을 보고요. 긴 호흡으로 추세를 보면서 MACD하고 RSI로 보면서 투자를 한다. 너무 단순합니다. 자, 그럼 진입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ACD가요. 시그널 라인을 쭉 골든 크로스 할 때가 매수 시그널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상승 추세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 거를 알리는 예비 신호죠. 자, 이렇다고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뭘 또 보시느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RSI로 필터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RSI가 동시에 55 이상을 가리치면은 진입, 55 아래면은 진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상승을 걸러내는 필터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충족됐다면 언제 실행을 하느냐? 요번 달 말에 그게 완성이 돼서 시그널이 다 나왔다. 그러면 다음 월 초에 그냥 시장가로 삽니다. 그래서 3월 30일 기준으로 MACD 크로스가 나오고 RSI가 55가 넘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장 시작했을 때 즉시 매수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쭉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언제 청산을 하느냐 하면은 1단계는 MACD가 또 시그널선을 데드 크로스로 끊을 때가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예비 시그널입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 그럼 이런 예비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해당 월에서요. 제일 저가를 매도 기준선을 합니다. 즉 장이 막 흔들리면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달에 가장 저점을 매도 기준선, 즉 스탑 라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연속으로 가면서 그 가격을 뚫고 내려간다. 그럼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를 보면 1970년대에요. 금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76년도에 77년 2월입니다. 그때 MACD가 교차를 했고 RSI가 55.6이 나왔습니다. 77년 2월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데드크로스가 안 나오다가 언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느냐 보면은 3년 후에 1980년 12월에 이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스탑 라인으로 정합니다. 그랬더니 2달 지나서 1월 달에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청산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청산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탑 라인이다. 이 스탑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요때 다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근데 요때 RSI가 55 이하였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진입했을 걸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페이크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SI가 그 필터링 효과를 잘하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50년 전체 성과를 봤는데 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76년에서 23년까지입니다. 바이앤홀드, 즉 만불을 76년에 투자해 가지고 23년까지 가져왔으면 5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연평균 7.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MACD, RSI 전략을 썼으면요. 만불로 시작해서 최종 자산이 31만 3천 불.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투자 기간은 28%, 14년 동안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은 14년 동안 28%가 나왔던 거죠. 28%의 기간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은은 어떨까요? 은도 거의 비슷합니다. 만불을 투자했으면 50년 동안 연평균 6% 얻으셨어요. 근데 이 전략을 쓰셨으면 바이앤홀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는 23%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7년 동안은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럼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났다. 그래서 수익률 적은 없지만 번 돈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의미냐? 요런 기간에만 금과 은을 투자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돈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구간에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했다 하면은 수익을 더 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금과 은을 항상 포트에 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요럴 때만 금과 은을 담고 계시면 됩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은 최근에 보시면 많이 올랐다고 막 살 걸 하지 마시고 이런 전략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다가 이제야 금을 살 때가 됐구나. 장기적으로 할 때만 포트에 담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을 봐도 바이앤홀드는 71%의 MDD, 즉 고점 대비 저점이 제일 많이 터진 게 71%고 그 다음에 48%가 이 전략에서 터졌습니다. 훨씬 MDD가 적고요. 그 은의 경우에도 92% 은은 터졌는데 이거 78%로 좀 적게 터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전략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배분하십니다. 언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주식이 하락할 때 보면은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들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좀 포트를 방어해주는 효과를 똑똑하게 가지실 수 있고 또 최근 3년간은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럼 양쪽 레버리지 효과를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단 주의사항은 은은 변동성이 금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면은 파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뜨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쓰겠다 하시면 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마인드입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무시하십시오. 시스템이 진입하라고 할 때만 진입하시고 청산하라고 할 때만 청산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림을 설정해두고 감정을 배제한 기회적인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예측은 절대로 마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월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MACD, RSI 그냥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엔트리는 뭐냐?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RSI가 55를 넘어야 된다. 언제 들어가느냐? 다음 달 시가에 진입을 한다. 매도는 언제 하느냐?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그날의 최저점이 스탑 라인이 된다. 그래서 그 스탑 라인을 칠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근데 스탑을 안 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50년 동안 매수 시도가 7번 나왔었습니다. 잦은 매매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모두 지키시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금과 은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코인에 적용할 수도 있는 전략이니까 여러 가지 단발성 자산에 한번 투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제가 금과 은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금은 진짜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분산이 안 되잖아요. 금 하나면 그냥 출렁출렁하면 그걸로 다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훨씬 안전하고 쉽고 분산도 잘 될 수 있고 고수익 상품입니다. 금보다 훨씬 연평균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엑스텐 MOS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전마진 전략을 쓴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맥세븐 종목하고 3개를 더해서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당시 11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는 0.8% 올라와 있고 포트폴리오는 지금 마이너스 2.64%, 즉 현금까지 합치면 한 1.5%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아직도 지수보다 한 2% 정도 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시겠는데요. 보시면
사실 대형주들이 최근에 이제 안 좋잖아요. 근데 아이온큐가요, 사실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아이온큐가 한 5번, 6번 물타기하고 또 청산하고 또 2번 물타기하고 청산하고 해서 지금 현재 1790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많이 내주고 있죠. 근데 포지션도 가장 큽니다. 14%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들 쭉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물타기가 한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청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맥세븐 종목들이 좀 올라와야 여기도 플러스를 전환할 거다. 하지만 이것처럼 주식은요, 이렇게 분산을 해서 금하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안전마진 전략이요, 이거 진짜 좋은 전략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25년 1월 2일에서 12월 31일까지 아이온큐를 안전마진 전략, 즉 단순하게 10% 빠질 때마다 물타고 본전되면 반 팔고 하는 전략을 계속 지속해왔다. 1년 동안 하면 13번 사고 5번 팔았거든요. 근데 수익이 얼마냐? 일단 바이앤홀드에서 아이온큐를 가져왔으면 아이온큐는 연초 대비해서 4%가 수익이 났습니다. 지수는 17% 났는데요. 지수보다 못했죠. 그런데 저희 안전마진 전략을 썼으면 95% 수익, 한때는 250% 수익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그 10월 달에 거의 70% 수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이온큐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렇게 낸다. 근데 저희는 11월 3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3일서부터 12월 말까지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23% 하락을 했고요. 근데 저희는 1% 팔았습니다. 연말에 6번 사고 3번 팔았습니다. 아, 진짜 좋은 주식, 그리고 믿는 주식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물타기 전략을 써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아이온큐가 한 10%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가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바지 전략이라는 것도 주식시장에 쓸 수 있구나 하는 거 잘 봐주시고요. 네, 저희가 엑스템포트는 절반은 맥세븐 종목에 중심이 돼 있고 절반은 굉장히 그 중소형 종목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올라왔어요. 한때는 거의 마이너스, 잠깐 11월 달에 찍었었고 12월 중순에도 거의 괴리가 한 지수하고 13% 넘게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개별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는 괴리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한 3.59% 지금 이제 폭이 나 있고 14%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14%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보합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중소형주가 좋은 때가 오면은 수익이 이렇게 난다. 이때도 많이 났었죠, 수익이. 저희가 지수보다 한 10% 아웃퍼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쭉 내려왔고 다시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전략을 쓸 때는, 어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저한테 맞는 시장이 오면 수익이 많이 나지만 저한테 안 맞는 시장이 오면 수익이 안 난다 하는 거는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엑스템포트 보시면 19종목 가지고 있고요. 또 5종목이 템베거 종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어위브에 11% 배분이 되어 있고 또 메타하고 브로드컴 7%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그리고 TSMC 7% 가지고 있고 아마존도 7% 가지고 있고요. 알스타랩을 또 6%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볼딩도 6%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반 정도의 포트를 차지한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종목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포트가 26개 종목, 건드렸던 종목이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15개가 로스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승률은 64%, 조금 올라갔습니다. 프로핏 팩터는 1 밑으로 내려갔다 1.16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하는 건 뭐냐? 많이 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퍼센테이지를 보지 않고 수익률을 보지 않고 번 돈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하고 피그마하고 가장 많이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한 3,000불대 손실 나고 있고, 가장 많이 본 건 테슬라가 4,000불, 구글이 3,800불, 그 다음에 알마머리 지금 한 3,000불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진짜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종목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벌써 포트가 n분의 1로 투자를 했지만은 5,340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위브가 벌써 36.9% 수익 났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TSMC가 9.75%, 사운드하운드가 7.87%,
버티볼직스가 4%, 알파벳이 4%, 그다음에 아마존이 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한 거는 좀 저희가 고르는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은 수익이 많이 난다. 근데 이거는 n분의 1 전략입니다. 만약 저희 엑스템포트처럼 코이브에 2배 많은 자산을 투여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요거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는 3.6% 기여를 했지만은 만약 2배로 자산을 실었다, 20%를 실었다, 그러면 7%의 포트에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7%대로 수익이 났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n분의 1 포트는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믿는 주식, 올라갈 주식에 웨이트를 더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엑스텐에 하듯이 7개의 종목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웨이트를 더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은 필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더독의 반격해서 5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n분의 1로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은 지금 SMR이 25% 수익 나고 있고, 아이온큐가 11% 수익 나고 있고, 알리바바가 5%, 그 다음에 아스트랄랩이 1.65%,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0.92%. 그래서 전부 다 5종목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오르는 종목에 웨이트가 많이 담겨 있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텐베거 종목 저희가 가지고 있죠. 나녹스, 플러스 에너지, 에큐레이, 블랙스카이, 그 다음에 MBLY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아이죠. 요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연초 대비 보면 블랙스카이가 34% 올라와 있고요. 플러스 에너지가 17%, 나녹스가 11%, 에큐레이가 1.82%, 그 다음에 MBLY가 마이너스 4.81%. 이 모바일 아이가 제일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에 웨이트가 더 많다 그러면은 내 전체 계좌 수익은 훨씬 올라간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웨이트다. 그래서 종목 수가 아니다 하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피터 린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과 나의 전략이 일치할 때 수익이 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피터 린치 펀드 수익률 보시잖아요. S&P는 별로 움직임이 없을 때도 보면 56%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이때도 보면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7.56% 하락했었고, 이때도 도리어 이때는 이제 큰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42% 훨씬 더 진폭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보면은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내 색깔에 안 맞은 거죠, 시장이. 그거를 견뎌야만, 그래도 꿋꿋이 그 전략을 믿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만 아웃퍼폼을 하는 겁니다. 이 펀드는 한 10% 났으니까 한 19% 정도 매년 아웃퍼폼을 한 거죠. 굉장히 잘한 펀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을 읽어보면요, 이 마젤란 펀드에는 평균 200종목이 들어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200종목의 분산 투자에서 매년 29% 아웃퍼폼을 했구나, 19% 아웃퍼폼을 했구나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종목 분산 투자에서요, 아웃퍼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수입니다. 지수 1% 2% 아웃퍼폼하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터 린치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보세요. 탑 10 종목에 전체 자산의 44%가 들어갑니다. 아까 저는 탑 7 종목에 전체 자산의 50%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탑 5 종목에 전체 자산의 34%가 들어갑니다. 즉 20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200개 종목 이거 속지 마십시오. 나머지 95 종목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 종목은 거의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단지 요걸로 이제 이 10% 아웃퍼폼을 19% 아웃퍼폼을 하는 거죠. 요 10개로 아웃퍼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가 전체 포트의 절반이다. 그리고 나머지 190 종목은 그냥 지수를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개 종목을 만약 n분의 1로 분산하신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지수입니다. 어쩔 때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ETF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종목을 그냥 n분의 1을 한다. 그럼 20%씩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요게 타이트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피터 린치는 요렇게는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퍼블릭한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봅니다. 근데 5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뭐라고 모르겠습니까? 야, 이렇게 큰 돈을 운영하는데 5개가 뭐야? 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한 거는 뭐냐?
원하는 거 요런 거 딱 집어넣고 나머지 195개는 다 잘잘잘잘하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펼쳐볼 때 와 200종목이 나네. 분산 투자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많이들 보십니다. 이게 바로 여기 써있는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왜 워렌 버핏의 포트를 봐도 벅셔 해서웨이 포트 보십시오. 탑 5 종목들이 거의 다 전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잘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ETF 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요만큼은 피터 린치의 요만큼의 포션은 ETF고 지수 ETF고 그다음에 결국은 요거 가지고 베팅한 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똑같습니다. 40개 종목이 전체인데요. 탑 10이 86.7% 차지하고 심지어는 탑 3가 52.5% 차지합니다. 아까 엑스텐 포트 보셨을 때 7종목이 50%였거든요. 여기는 탑 3가 5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1개 종목이 13.3%밖에 안 돼요. 그럼 ETF 13.3% 가지고 있고 탑 10 종목에 86.7%의 포트가 쭉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의 포트는 10개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엑스텐도 자꾸 웨이트를 조정하고 오른 걸 좀 깎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저희 지금 6개월 동안 운영했던 거 봐도 요 탑 3 종목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줬습니다. 4,000불, 3,000불, 3,700.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별로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포트를 20종목, 25종목, 30종목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수익 내시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3개에서 5개 정도는 웨이트가 많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테슬라로 베팅을 했었고 기억해 보시면 그러다가 구글로도 좀 넘어왔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코어웨이브로 제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코어웨이브 지금 그래도 이만큼 벌어줬습니다. 만약 코어웨이브를 예전처럼 3% 4%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번 거에 요 3분의 1밖에 못 벌었겠죠. 그러면 한 500불 정도 벌어줬을 겁니다. 근데 코어웨이브는 앞으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배 정도 벌어준다. 그러면 또 3,000불 정도 벌어주는 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종목 수에 연연하세요. 적어도 30개는 가져가야지. 적어도 20개는 가져가야지. 적어도 10개는 가져가야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20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서너 개에는 적어도 포트의 30% 정도는 배분을 하셔야 된다. 즉 한 종목에 10%에서 15% 정도는 빵빵빵 가져가셔서 그 종목이 수익이 날 때 계좌 수익이 확 커진다 하는 거는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매니저들이 다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바깥쪽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피터 린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친구 200종목 투자해서 저렇게 돈 번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분석해보면 200종목은 그 중에 190개는요. 그냥 눈가림이에요. ETF 사둬도 될 거를 그냥 주식으로 쭉 분산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5종목으로 베팅을 했다. 그러기에 지금 P&L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휘청휘청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운영입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뭘 하시느냐? 도박을 하세요. 첫째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주식 투자라는 건요. 투자입니다. 그러면 항상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을 1억만 할래. 2억만 할래. 그래서 1억 넣고 계좌를 딱 닫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운영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1억 넣고 시작하셔서 연말에 가셔서 보시기에 내가 전부 뭐 월급도 받고 뭐 딴 데서 또 번 돈도 있고 하니까 한 5천 정도 벌었네. 그럼 거기서 20% 정도? 그럼 1,000만 원 정도 다시 주식에 더 넣어야지 하고 자꾸 주식에 자산을 더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1억만 해야지 하고 1억만 계좌만 넣고 계속해서 1억을 끌고 가면서 여기서 돈을 불려야지 생각하시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는 종목을 한두 개로 막 베팅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1 넣고 하셔서 뭐 아이온큐 같은 거 잘 사시잖아요. 금방 2배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코어웨이브 저희가 샀던 것처럼 바닥에서 딱 사시잖아요. 금방 또 3배 됩니다. 와 좋네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팔란티어 같은 거 꼭지에서 빡 사시잖아요. 그럼 금방 또 반토막 나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거 아니야 또 털고 딴 거 잡으시잖아요. 또 그게 금방 반토막 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가진 주식의 전체 자산을 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빨리도 벌지만 빨리도 터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니까 나는 1억만 해야지 5천만 원만 해야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계속해서 잉여현금을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포트 20개, 30개 종목 가져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좋다고 믿는 종목은 그 대신 자꾸 늘려서 5%, 10%, 15%, 20%까지도 늘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신규 자금 오면 진짜 좋은 주식을 더 사주시고, 신규 자금 들어오면 좋은 주식 더 사주시고, 그게 자산운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이 가장 쉬운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왔던 자산이에요. 물론 중간에 콜록콜록하지만 정상 궤도를 쫓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가 계속 커집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럼 주가는 결론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콜록콜록한다. 바이온 딥스. 그게 살 타이밍입니다.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돈은 여윳돈이 생기면 계속해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윳돈은 뭐 내가 예금 좀 넣어놓지, 한번 출렁일 때 좀 꺼내 쓰지 하는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주식 투자할 때는 항시 손 가까운데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장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결론은 좋은 주식을 고른다고 돈을 버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오를 주식에 나의 많은 자산이 투여가 돼서 그게 진짜 올라줬을 때 큰 돈을 버는 거지, 20종목 쭉 n분의 1로 나열하시고 와, 나 저거 산 거 더블 났네, 저거 50% 올랐네, 그래봤자 전체 자산의 5%, 10%밖에 더해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20%확 베팅한 자산이 100%가 난다. 그러면 거기서 진짜로 전체 자산의 20%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중 조정이다. 비중 조정이란 뭐냐? 많이 오를 거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20개, 30개 왜 가져가느냐? 움직이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내 계좌에 있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안 느껴집니다. 이게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수익 났네, 손실 났네 하는 걸 직접 보셔야지 느낌이 오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이거 올랐습니다, 저거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남의 계좌에 있는 주식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포트에 한 많이 가져갈 때는 25개, 30개 가져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입적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진짜 이게 때가 됐구나,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포커스에서 막 이렇게 미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도 한번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비중을 좀 늘려볼까? 이거 불타기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시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아서 목 상태가 좋질 않은데요. 제가 빨리 감기 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요. 자, 내일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